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음으로 사용되는 글자 절사 또는 관청시로 이용하여 굴비학습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굴비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줄줄이 묶어 놓은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절사를 가지고 파생되어진 이 글자가 붙어서 여러 가지의 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글자를 보시면은 절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비학습법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한자어가 만들 때는 분명히 각골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각골문은 굉장히 오래된 기록물이죠. 그러면 우선 각골문이 어떻게 이 절사자를 풀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흑토는요, 거칠 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거칠 지자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디촌, 요거는 손우, 오른손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는 정자는 손수죠. 그러면은 각골문에 서여진 발, 손으로 이 글자를 만들어 보면, 조립하게 되면 손과 발이 손발이 되어서 모시는 곳은 관청과 절이다. 이렇게 글자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도 보면 선거 때이면 나타나는 문구가 손발이 되어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관에 나갈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절사 관청시입니다. 관에 나간다 했죠. 관청시. 그러면은 두 번째 풀이법은 한자사랑의 풀이법입니다. 한자사랑의 풀이법은 2020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글자를 풀이한다는 얘기입니다. 흑토입니다. 마디촌 또는 법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흑토니까 토지를 법규에 따라서 관리 보관하는 곳은 어디냐? 관청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관청시라고 외웁니다. 관청시자입니다. 흙을 법규에 따라서 관리하고 보관하는 곳은, 서류를 보관한다는 뜻이겠죠. 하는 곳은 관청이다. 일단 관청시를 넣었습니다. 관청시. 이 글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관청시를 만들고 불교가 인도에서 도입될 시점에 관청에 머무는 시간이 또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 관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일부 절에도 이제 얼마가 전파가 됐겠죠. 그 절에도 머물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관청시 절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사 관청시가 이해가 되었고요. 굴비학습법으로 가겠습니다. 파생되어진 글자라는 얘기겠죠. 첫 번째 글자가 특별할 특입니다. 좌측편의 글자가 소우입니다. 절에 소가 있죠.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절에는 육식을 금하기 때문에 소가 절에 있을 일은 없지만 절에 있으니까 특별하다. 그러면은 꼭 용도를 설명하라 라고 하면은 제물로, 제사 지낼 때에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를 어떻게 합니까? 절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글자입니다. 모실 시자입니다. 절에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경지에 가신 분, 부처를 말하겠죠. 사람을 절에는 부처를 모신다. 누가 모시느냐? 사람이 모시죠. 그래서 모실 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이 두인변이라고 하는데 걸을 척이라고도 합니다. 걸을 척,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절에 걸어갑니다. 왜 걸어갈까요? 뭔가 기다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절에 걸어가서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요즘 말하는 법회 시간,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큰 스님, 오랫동안 덕도를 하신 분, 어떤 고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큰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명하다 하면 전국에서 몰려들겠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입니다. 전에는 걸어가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때 또는 법회 시간에 기다려야 한다. 법회가 진행 중에 들어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 예의가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 글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란 뜻입니다. 절에 갈 때는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든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 살, 또 옛날에는 비단, 여러 가지 등등을 가질 수 있겠죠.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절에 걸어갈 때에는 무엇인가 가지고 간다. 되게 가난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마음만이라도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가질 지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시를 짓는다 할 때 걸시자입니다. 절에서 말하게 되면 마치 시를 얻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절에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마치 시처럼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때 시자입니다. 시간 시입니다. 요 좌측편이 해일자죠. 절사자고요. 절에 해가 떠오르면 시간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월이 앞으로, 과거로 진행될수록 시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해서 절에서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목탁을 치겠죠. 그 소리에 맞추면은 아침 4시나 5시나 되겠죠. 규칙적인 생활이기 때문에요. 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짐작하게 되고요. 저녁 6시, 5시 전후에 또 불공을 드리죠. 저녁에 목탁 소리가 나면 5시 또는 6시이겠구나 짐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일반 서민들이요.
7번째 글자입니다. 무리등자입니다. 무리등자를 분해해보면은 대나무 죽이죠. 맨 윗부분이. 다음 아랫부분이 남은 것이 절사자입니다. 그러면 무리등자에 또는 가지런할 등 또는 등급 등에 맞추어서 이 글자를 조합해보면은 절에 있는 대나무는 무리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절 외에는 일반 민가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나무가 있다면은 시도 때도 없이 베겠죠. 하지만 과거에 절은 산중 깊숙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나무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질서하게 무리를 이루어서 성장하겠죠. 해서 무리등자입니다. 또는 가지런할 등자라고 했을 때는 옛날에 글은 어디에 쓰느냐? 대나무에 대부분 죽간이라 하여 대나무에 기록을 했죠. 절에서 좋은 말이라든가 불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그거 뭐 불경이라 합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을 대나무에 적어서 가지런하게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기록물로서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지런할 등. 그 다음 등급 등으로 사용될 때는 이때는 등급 등을 그렇게 표시 안 해도 되겠네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절에 있는 대나무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A급, B급, C급. 키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한 것은 C급. 키가 크고 굵은 것은 A급.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급 등, 가지런할 등, 무리 등으로 이 글자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8번째 글자입니다. 우뚝 소설 치자입니다. 절사자, 매산자죠. 우뚝 소설 치자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과거에 수백 년 전에는 절이 산중 깊숙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언덕이나 산 정상 부분에 절을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일부 불교에 대한 박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개인적 생각은 산의 전기를 받기 위해서 꼭대기 가까이에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집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뚝 솟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우뚝 솟을 치가 됩니다. 마지막 글자입니다. 치질치자입니다. 절사자를 제외하면은 요게 병들역이죠. 병들역입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은 병에 걸릴 수 있는 게 치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참방에서 거주하겠죠. 지금 현재 시점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아마 수행의 일종으로서 참방에 거주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글자를 조합하게 되면 치질이 맞겠죠. 그래서 치질치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절사, 관청시. 자, 여기는 오늘 지금 현재는 대부분 보면은 절사로 해석이 되어 있네요. 자, 1번이 어딥니까? 여기죠. 소가, 소우입니다. 소우. 소가 절에 있으니까 특별하다. 절사, 사람인. 절에서 모시는 것은 사람이다. 누구를 모시느냐? 부처를 모신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이거는 두인변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걸어가다. 걸을 척입니다. 걸어가서 절로 향하여 걸어가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법회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고 면담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가질 시자입니다. 절사손수. 절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가져가겠죠. 깨끗한 마음으로요. 그래서 가질 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가 걸시자입니다. 말씀언이죠. 절사. 절에서 말하게 되면 마치 시를 없는 듯한 운치가 있다. 그래서 시 할 때 시 걸시자가 되겠습니다. 6번째 해일입니다. 절에서 해는 시간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7번째 글자입니다. 절에 있는 대나무는 무리를 이루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음이 무리 등입니다. 8번째 뭡니까? 절은 산에 보통 우뚝 솟은 봉우리 주변에 지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뚝 솟을치, 왜냐? 산의 전기를 받으려고 한다. 이 개인적 소견입니다. 치질치, 절에서 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찬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치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파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